어제 전화를 한 통화를 받았어요. 몇 년 전에 회사에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락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연락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다가 이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2008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0년은 좋게 사업을 한 것 같아요. 뭐 시간도 많이 흘렀고 상시 근로자가 한 150명 정도 되니까 정말 이런저런 사정으로 퇴사를 한 직원들도 많았겠죠. 뭐 3년 전에 퇴사를 했던, 뭐 5년 전에 퇴사를 했던, 뭐 지금까지도 뭐 형, 동생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회사 일을 배워서 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 친구들이랑도 어찌 보면 경쟁 업체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후원을 해주기도 해요. 물론 그 중에 괘씸한 놈들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만 바라본다면 아쉬운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선택한 길을 간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퇴사한 직원 중에 좀 나이 어린 친구들이던 뭐 나이가 좀 드신 분이던 일이 생겨서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전에 통보를 하고 출근을 안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단순 알바생이 아니라 4대 보험을 적용을 받는 직원이 그랬던 거예요. 그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분명히 있는데도 당장 그 업무를 대신해 줄 사람도 없는 상황인데 회사의 손해는 둘째 치더라도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서식품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당장 출고하지 않으면 썩어서 상품 가치가 소멸되는 식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배송해주는 친구가 내일 당장 그만둔다면 회사는 멍하니 앉아서 손해를 보고 피해자가 돼버리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뭐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었고 그 책임자나 참석자가 퇴사자 본인인데 퇴사로 인해서 계약이 진행이 되지 않거나 파기돼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면 혹은 인력 손실로 인해서 사업에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퇴직자한테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자신이 사직 이사를 표한 뒤에 바로 회사를 그만둘 수는 있어요.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최소 한 달 전에 퇴사 이사를 말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후임자를 채용하거나 혹은 인수인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에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줘야 되는 게 하나의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일 이전에 회사에 통보를 하고 회사가 인수인계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30일 이후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퇴사를 결정을 했다면 아무리 힘들었던 직장이더라도 한 달 전에 고지를 해주는 게 최소한의 매너로 보시는 게 맞겠죠. 설문조사에 따르면 퇴사 시에 꼭 지켜줬으면 하는 매너로 인수인계를 뽑았다고 해요. 그만큼 인수인계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물론 퇴사하겠다는 마음이 들면은 일할 의욕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후임자한테 인수인계는 확실히 해줘야 서로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퇴사 후에도 업무 문제로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면 회사에 있을 때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관련 서류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두면 서로 덜 피곤해지잖아요. 그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자세한 내막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인수인계 할 때 놓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퇴사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은 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면 연락을 피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배려하고 매너를 지키는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타직서를 제출하거나 인사팀에 퇴직 이사를 전달하기 전에 직속 상사한테 퇴직 사유를 설명을 해주고 원만하게 퇴직 절차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현명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내 퇴사로 인해서 공백이 생기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직속 상사입니다. 따로 퇴사 이사를 전달을 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직속 상사가 판단하기에 이 직원은 정말 아까운 인재인데 업무 환경이나 연봉에 대한 조건이 문제였다면 위로 보고를 하면서 친구는 너무 아쉬운 친구인데 연봉에 대한 문제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도 역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뭐 급여를 올려주겠다, 환경을 개선시켜주겠다. 만약 회사에서 새로 제시하는 조건이 나쁘지 않다면은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마무리도 할 수 있겠죠. 아무리 일을 잘했던 사람이라도 마지막이 나쁘다면 좋았던 것보다 마지막에 준 인상을 사람들은 더 기억을 하게 되거든요.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생각되도록 만든다면 회사는 오히려 더 아쉬운 마음이 들겠죠.
나는 이제 퇴사하니까 뭐 정도 없고 미련도 이제 없겠지만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시길 바래요. 아무리 가까운 직장 동료였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몸담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앞에서는 뭐 그래 맞아 할 수는 있겠지만 속으로는 불쾌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퇴사를 할 때 최고의 매너로 보자면 회사의 험담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까지 이제 뭐 사업자의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직원들이 입장에서 챙겨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근로법에 따르면요, 4대 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회사를 그만둘 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0살 이내에 지급을 받아야 되지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회사랑 구두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그 퇴직금을 받는 일정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회사를 옮기는 이직이 아니라 퇴사를 한 다음에 당분간 취업 준비나 휴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제도를 신청을 해주세요. 이 제도를 신청을 하면은 소득 없음, 뭐 취업 준비 중이다 이런 이유로 소득이 없다고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사업장 가입자가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 상실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퇴사자가 관할지사에 신고하고 처리를 받아야 돼요. 또 퇴사 후에 바로 이직을 한다면 새로운 회사의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니까 문제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바로 취업을 하지 않게 된다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님이랑 뭐 동거를 하고 있고 세대주가 부모님이라면은 본인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세대주라면은 지역의료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알고 있으면 준비할 수 있겠죠. 마지막까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직장인의 모습을 유지한다는 게 결국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